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징계까지 받았던 민주당의 강경흠 도의원이 이번에는 성매매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주당 제주도당은 징계 절차인 윤리심판원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저희 제주 MBC는 강 의원이 공인인 점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해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제주 시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강경흠 도의원. 결국 벌금 800만 원을 받았고 도의회는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마음 깊이 반성하며 도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성매매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경찰이 외국인 여성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해온 단란주점을 적발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 이름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강 의원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지난해 3차례 해당 업소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의원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변호인은 유흥업소를 방문해 술값을 계좌이체한 건 맞지만 성매수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바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도덕적 비판을 넘어서서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명 등 극단적으로 합당한 처분을 하는 것이 도민들,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겠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 윤리심판원을 긴급 소집해 징계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인 가운데 강 의원도 직접 출석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회도 사실관계 확인 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성매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강 의원이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제주를 찾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제주에 도착해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회식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먼저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수산물 안전정책 간담회를 가진 뒤 제주시 구저읍 한 양식장을 방문해 양식 수산물 시료 채취와 안전필증 지원 과정을 둘러보고 수산물 시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과정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이나 군수, 시의원이나 군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방식인데 사실상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20년 만에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으로 연구 용역진이 검토한 대안은 모두 6가지입니다. 시군구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 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와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입니다. 전문가 3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적합 대안은 2가지로 압축됐습니다. 1순위에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2순위에는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습니다. 2가지 대안 모두 기초단체장과 기초위원을 주민 직선제로 뽑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경청련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과 외국의 행정체제 시스템은 참조사항으로 하되 분석교서와 전문가 선호도를 중심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적합대안은 시군구 기초와 시읍면 기초로 압축이 된다. 용역진은 2가지 기초단체 모형을 놓고 다음 달까지 도민 경청회와 여론조사, 수기형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 말에는 행정구역안을 공개하고 똑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10월 초에 행정체제 모형과 구역을 종합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영훈 지사가 언급해 관심을 모았던 내각제 형태 도입 등 기관 구성 다양화 방안도 10월 말에 제시되지만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검토합니다. 이제 이론적인 탐색을 좀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앞으로 실행되면 어느 시기에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자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걸 직접 적용한다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기초자치단체는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20년 만에 부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의 사무와 조직을 다시 설계하고 그동안 특별자치도에 적용됐던 특례 조항들도 재검토해야 돼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요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마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하고 동료에게까지 나누어준 40대 선원이 구속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수협 위판장. 해양경찰 마약수사대원이 파란색 상의를 입은 선원에게 접근합니다. 선원에게 마약 소지와 투약 혐의를 추궁하자 부인합니다. 하지만 선원과 함께 들이닥친 방에서는 곳곳에서 필로폰이 나옵니다. 서랍 안에서는 주사기와 대마를 흡입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빨대가 발견되고 핸드백 안에서도 주사기 여러 개가 발견되는가 하면 또 다른 서랍 안쪽에서 투명한 봉투에 든 하얀 가루가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뭐? 사람은 아니죠. 해양경찰이 이 40대 선원의 집에서 압수한 물품은 필로폰 3.76g과 대마 1.34g, 그리고 주사기 4개. 해당 선원은 현장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선원은 지난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120만 원을 주고 160여 명이 동시에 맞을 수 있는 필로폰 5g을 구입해 이 가운데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5월에는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동료 선원에게 필로폰 0.8g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선원은 2015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선 생활이 힘들어 마약을 하게 됐다고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자료를 지금 분석 중에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피의자와 관련된 상하선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해당 선원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선원에게 필로폰을 판 판매상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오늘 피고인들 중에는 형기를 마치고 혹은 형기보다 조금 일찍 석방되어 고향에 돌아왔던 분들도 있으십니다. 피고인만 고대숙님은 형기를 마친 후 석방되어 제주로 돌아왔으나 경찰과 검찰의 감시를 받으며 괴로워하다가 1979년 검찰로부터 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를 받은 후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각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하듯이 경찰에서 자주 조사를 나오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숨을 끊었고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 막내 처제가 국민학교 1학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우리 어렸을 때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오신 날은 엄청 힘들어 하셨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으셔가지고 몸도 안 좋으셔서 이 경제 활동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만 거의 남이 밭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살았는데 저희도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되셔가지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학교도 이제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밖에 이제 못 다니고 이제 하여튼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었고요.
아버지가 조금 힘들어하셨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무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 선고합니다. 네, 4.3 직권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군사재판 수용인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합동 수행단은 어제 재판에서 수용인 60명이 무죄 선고를 받아 지난해 2월 첫 선고 이후 지금까지 군사재판 수용인 1,031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용인은 2,500여 명인데 앞으로 1,000여 명에 대한 직권 재심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 지역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 서부와 북부 중산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한낮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라산 북쪽을 중심으로 더 무더운 이유는 팬 현상 때문인데요. 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덥고 습한 남풍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 공기가 산맥을 넘으면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북동부 지역의 기온이 더 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형과 부딪히면서 남부 지역과 산지에는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남부 지역과 중산간 지역, 또 한라산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순간 풍속이 초속 15m 내외로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이 29도로 가장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 26도, 동부 지역 27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3도까지 오르겠고 반면 서부 지역 고산 27도, 남부 지역 2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우도는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 텐데요.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다가오는 주말부터 다시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에서 아열대성 해충인 노랑 알락 하늘소가 번식하며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외래종 서식 실태 조사 중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시 용담동 용연계곡 등 하천 주변에서 노랑 알락 하늘소 성충과 15mm 정도의 탈출공이 여럿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랑 알락 하늘소 성충은 지난 2019년 제주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번식과 정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그제 오전 9시쯤 제주 시내 한 단독주택 마당에 들어가 외출하려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후 PC방에 있다가 탐문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19회 세계 농아인 대회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해 오는 15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991년 일본 도쿄 대회 이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데 135개국에서 농아인과 협회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회에서는 또 강연과 토론, 수어 영화 축제와 제주 문화체험 활동도 진행됩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